존경하는 강수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임시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배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시민의 삶을 위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중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명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애도를 드립니다. 또한 치료 중이신 환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경각심을 갖고 조기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170여 개 국가로부터 입국 금지나 통제를 당하고 국적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을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재외 국민이 외국인들에게 주택 출입을 못하게 출입구에 대못을 박아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파업과 수요량을 예측하지도 않는 채 전 국민에게 무조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이것도 나라냐는 불평불만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대구 경북 지역이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마치 이곳이 코로나19 진원지이냐, 대구 코로나 사태, 대구 손절매 등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건죽통 등 이상을 느끼는 시민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면 의료진 상담과 검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체는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과 사설 검체기관에 의뢰하여 처음에는 6시간 정도, 검체 수가 많을 때는 2일 정도 걸려 검사 결과가 통보왔습니다. 양성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우선 전화로 이동 동선과 접촉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고의로 회포하는 경우 CCTV, 신용카드, 핸드폰 GPS 추적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주거지와 출입처에 방역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생활용품 전달과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고 매일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성 확진자는 경상북도에서 배정해주는 감염병 지정병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앰뷸런스 기사, 담당 의료진의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청 앰뷸런스뿐만 아니라 소방서 구급차도 동원되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환자 수가 나날이 늘어 40명, 50명, 최고 62명까지 되었을 때 역학조사, 검체 실시, 환자 입원, 자가격리자 관리 등의 경산시 전 직원이 매달렸습니다.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입원 병실을 제때 배정받지 못한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입원 병실 부족으로 경증 환자들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이용한 생활치료센터까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백천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 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지역 경증 환자 50여 명을 돌볼 수 있었고 나머지 경증 환자는 경상북도의 집중 지원하에 안동, 문경, 청송, 칠곡, 청도, 영천 등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잘 돌봐주신 경상북도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산시를 2번이나 방문해서 큰 도움을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한 시민 정보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화문과 브리핑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9일 처음 발생한 이후 상황의 긴급성을 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날 오전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확진자 이동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를 매일 보도자료로 신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3회에 걸쳐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브리핑은 상황 변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3회의 기자 브리핑 동영상을 유튜브 계정을 활용하여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언론 동영상에 게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도 브리핑 동영상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영상 브리핑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경산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있으나 15년 전 구축된 것으로 동영상 제작 호환이 어렵고 처리 용량도 적어 실시간 구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재 경산시 코로나19 관련 현황 안내 홍보창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창에 언론 브리핑과 코로나19 보도자료 팝업창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신속한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물품 배부 현황입니다. 마스크는 초기에 전국적인 물량 부족으로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2월 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방역 취약지에 5만 5천 장,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종사자, 확진 환자 이송반, 격리자 등에게 2만 8천 장, 총 8만 3천 장을 우선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우리 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월 7일 1차로 24만 2,360장, 3월 13일 2차로 55만 2,370장, 3월 20일 3차로 55만 1,154장 등 총 134만 5,884장을 세대별 2장씩, 1인 4장씩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1,530명에게 1만 5천 장, 만 2세에서 6세 아동 1만 1,102명에게 3만 2,725장, 기업체 근로자에게 8만 장을 배부하였으며 여객 운수업체, 다중의료 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손소독제 4만여 개를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 확산 방지 긴급 대응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여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입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범정부 특별대책 지원단 운영, 확진자 격리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센터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지역 내로 유입되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내 3개소, 경산중앙병원 1개소, 세명병원 1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경북도 지정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확진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 시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서울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 요원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보호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이동 경로 및 확진자 자택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등에 대하여도 방역인부 69명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방역 소독을 7,800여 회 실시하였고 역, 터미널, 마을회관, 경로당, 대학교 주변 원룸 등 소독을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방역 소독기 10여 대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여하여 자발적으로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가에 대한 방역 및 소독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4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4회 총 42회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면 접촉이 빈번한 공설시장 3정가에 대해 방역 및 소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설시장 상가에 마스크 1,355매, 손소독제 200개 등을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1년 무이자 자금 대출과 특례보증 한도 확대, 기존 특례보증에 따른 2차 보증 지원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 원에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대출 규모를 80억 원으로 확대하여 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 점포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등의 사업들이 지원될 것입니다. 4월 초에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파급 최소화를 위한 지원 시책으로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융자 한도 4억 원에 이자 보전 3% 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접수받고 있으며 기존 사업비 25억 원에 12억 원을 추경해 추가 확보하여 3.5%까지 이자 증액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긴급 및 특별 경영안전자금 지원 사업으로 기업당 10억 융자 한도에 이자 3 내지 4%로 1년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으로 해외 한국인 출입 금지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필수 거래선 관리, 전시, 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금융위의 특례 보증 비율 95% 확대와 중진공 중소기업 기업 경영 안정자금 대출 지원, 수출입 해외 진출 기업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유지 지원 제도 등 기업 관련 정부 지원 사항을 신속히 홍보하여 국내 기업이 관내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시의 감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시의 감면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신중히 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결정된 지방시의 지원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고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시력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4만 9천여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지침에 따라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8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86%에서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와 차등을 두어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원, 3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비해 최저 1.5배, 최고 5배의 지원 금액으로 저소득 가구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산사랑 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기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 가구로 4,600가구 정도로 추산되며 신청 원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9천 가구이며 가구 원수에 따라 지역사람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이고 강력한 재난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자 관리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자 전원에 대해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다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정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 지역 입국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정상 여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입국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 격리 상태로 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10개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 사항입니다. 먼저 대학 총장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총 5차례 실시하였고 대학별 코로나19 예방 대책반과 한라인을 구축하고 마스크 8,000매,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입사 보호에 따른 예비비 등 예산 6억 6,500만 원을 편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19일자 특별입국 절차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타 유학생 보호에 따른 방역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를 비롯한 개강 2주 연기와 2주간 원격 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원격 수업을 연장하는 등 대학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기관의 감염병 사정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각 학교에 통보하여 개학 전후 준비 및 의심 증상 시, 증상자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개학 전 학교 시설에 대한 특별 소독과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손세정제 32,000개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학 후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수시 발열 검사, 개인 위생 교육, 자석 간 최대 이격거리 유지 등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153명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1,800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0일부터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따라 결식 노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701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이던 시설이 휴관하거나 보호자의 격리 및 입원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안부 확인, 일상생활,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삼북동 소재 한국돌봄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수용해 24시간 돌볼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센터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응하고 자가격리 등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월 25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유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자 휴업을 권고하고 지난 3월 6일 국무총리 방문 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의 휴업에 따른 고충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건의한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취약계층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보건소 직제 및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조직 개편 시 해외 유입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부서 인력의 연차적 정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보건교육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의 채용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여 열화상 카메라 10대, 음압 텐트,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등 장비를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정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조속히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임시회를 조기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우리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중앙정부, 경상북도, 인근시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규칙 제72조의 제2항에 따라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사랑하는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양선입니다. 본 의원에게 추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산시 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48시간 내에 제출받은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선제적 조치와
감염병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산시의 재난 사태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산 시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부분 경계 및 심각 단계와 특별재난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었습니다. CPR,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선제적 조치에 대해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난 수습 대책은 잘 해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심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매일 시민들께 코비드19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일일 영상 브리핑을 위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으나 브리핑은 상황 변화에 따라 실시하겠다. 시 홈페이지에 구축된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15년 전에 구축된 것이어서 동영상 제작 호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경산시는 확진자 6명과 사망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시의 시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산시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9,661명, 경상북도 1,243명 중 경산시는 613명으로 전국 대비 6.34%, 경북 대비 49.31%이고 전체 사망자 158명, 경북 42명 중 경산시는 17명으로 전국 대비 10.76%, 경북 대비 40.4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확진자 6,624명, 사망 107명으로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인구 243만 2,883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7%,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61%인 반면 경산시는 확진자 수는 613명으로 인구 27만 4,767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23%, 사망 17명으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2.77%입니다.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대구광역시와 거의 비슷하며 사망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코비드19 발생 현안 관련 보도 자료는 본 의원이 확인 결과 3월 15일 자료부터 올려져 있지만 실제 게시한 날은 3월 25일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으로 결국 급하게 취하신 후속 조치이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비드19 대응체계의 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3곳은 모두 시대권에 근접한 곳에 밀접되어 있고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경산시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까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양읍, 질량읍 사무소나 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가 설치, 운영되었다면 보다 신속한 검체 채취를 통한 확진 환자 분류와 지역 확산 등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던 당시에 하양읍, 질량읍, 와천면 주민들의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인근에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와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한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평일 업무 시간 외 토, 일요일에 선별진료소 이용 시간을
확대 운영할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지역 확산이 확대되던 시점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구입하고 소독과 방역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 방송을 통해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안내방송도 하였습니다. 경산시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하여 행정 시스템을 작동시켜 선제적 조치나 후속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시면 그 시점과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 중 관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중 지방세 감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인 우리 경산시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긴급생계 추경 예산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의 일환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고하신 코비드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산시의 긴급 지원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지원 추경 예산 집행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 앞에서 총각을 다투는 시점이라 여겨지며 4월 16일 이후가 아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즉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역사랑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사랑 상품권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전자형 상품권 운영을 위해 가맹점 모집, 카드 단말기 설치, 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긴급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 외에 지리형 지역사랑 상품권, 젊은 층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 전자화폐를 함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산시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에서의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나, 목, 사회재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적용이 되므로 이번 코비드19는 이 중에서 사회재난에 해당이 되므로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경산 시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는 2019년 11월에 경산시민안전보험 가입 2020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총 사업비 2억 원을 본 예산에 편성 2020년 1월에 보험계약사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을 했는지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지역 확산과 수습을 위해 온 헌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최영주 시장님과 124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속한 지역경제 회생과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드리며 추가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인문인사하고 예산을 준비했는데 조기를 해보니까 제가 대충 그런 부분하고 또 세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역에서 참 우리 경산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고 또 제일 심한 지역으로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통계 결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제가 아까 보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산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의 수도권에서 환자가 발생하다가 어느 날 지방으로 외국까지 와서 그리고 또 인근 청도, 영천 그리고 경산 이렇게 확산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 시에서 총력을 다해서 한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막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만 워낙 또 요즘 사람들이 교통 발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확진됐고 또 그만큼 시민 고통이 굉장히 심했고 여기 따라서 또 우리 시민들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이 확진자들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별진료소를 하면서 왜 하양 와촌 진양 지역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는 드라이브스루를 왜 설치 안 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우리 경산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3개소 설치했고 그리고 또 세령병원 그리고 또 경산중앙병원에 1개씩 설치했는데 실제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선별진료소 초기에 우리 인근에 있는 대구시 수성구나 또는 동구 그리고 또 청도, 영천 전부 보건소서 확진자를 잘못 취급함으로써 전부 폐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충분히 대비해서 우리 경산 시민들, 환자들을 전부 다 일단 우리가 다 검체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준비를 다 했고 처음에 하나 운영하다가 2개, 3개까지 운영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수성구나 동구, 대구 시민들 그리고 또 청도, 영천 시민들까지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검체 활동을 할 만큼 우리 시가 거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했는데 실제로 이 운영하면은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한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세계 검체 운영을 검체 진료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의료진이 필요했고 실제로 드라이버스루가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만큼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또 드라이버스루를 설치한 많은 저희들 의료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의료진이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하양 지역에도 하나 설치해서 또 하양 지역에 또 시민들이 인식하시는 분들을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 우리 의료 인력을 할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건소 그리고 또 세력병원, 경산중앙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완벽하게 운영하면서 실제로 우리 어떤 선별진료소보다 우리 경산시가 많이 운영했습니다. 우리 역학조사를 세계 의료기관에서 13,840여 건을 역학조사했고 그리고 또 검체는 어제까지 11,372건을 했습니다. 11,372건은 아마 어떤 선별진료소보다 우리 시가 많이 했다는 그걸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검체 확보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제 시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또 오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환자가 발생하고 이것을 환자의 동선을 확보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로 양성 확진자로 확진이 되면은 일단 우리 직원이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언제부터 열이 있었느냐 그 연락이 있었던 하루 전에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행동이 어떠냐, 누구 만났냐, 이게 확인을 하는데, 일단 전화로 듣고 나서 또 어느 정보 하느냐, 그런 것들, 아까, 물론, 전부 사람의 기억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당겨야 되지만, 또 있다가는 또 부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어떤 정보라든가 개인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장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전화로 전화, 휴대폰 GPS, 그리고 또 CCTV, 그다음 또그 음식점에 신용카드 선정장 또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제 공천을 공개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검체를 저희들이 떠서 하루에 2번씩 영천에 교수장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6시간 만에 이래 왔는데, 점점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내고 나서 이틀 뒤에 이래 오면은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양성 앞팀 받은 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일단 확인하고 또 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 저희들 또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겠지만, 저희들 의도가 그것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 긴급 생활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산시 의회가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의 대체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급 방법이 지역 사랑 가능, 그리고 또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또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하니까 지금 업무를 처리하죠. 그것이 각 단체마다 전부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 또각 지역마다 바뀌기도 하니까 우리 경산에 화폐 공부가 있었다만 여기에 모든 업무가 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와, 그리고 또 해당 주민들의 신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검사해서 이것이 확실히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절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청소년들 위한 아까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맞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도 빨리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시에 가면 다시일과 왜 차별 눈치를 보는 내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어차피 인근에 시군에 또 대구 광역시와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대충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에 관련된 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전액 감면한다는데, 우리 시는 대구시하고는 또 신분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올해에서 우리 시의 어떤 차별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주민에 대해서 사전조치 어떤 문제인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성소국들이 준비한 것은 즉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주에도 재정대가 있습니다만 미처 확보를 못했고, 그리고 또 대구의 사례를 보니까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습니다만 대구가 작년에 한 20건 정도 저수
건수가 미미했고 그리고 또 막상 이 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이래 했으면 효과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추경에 나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있다 하십니다. 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본 의원은 조금의 피로감이 느껴지는 듯 했고 입력이 완벽하게 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인 만큼 시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경산 시민이 판단할 일이지 본인 스스로 시장님께서 우리가 잘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가장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 앞에서 여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그리고 경산 시민 모두에게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피로도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약간의 누가 될 수 있어서 본 의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을